자, 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마장 김주원입니다. 9월 12일 금요부산 해설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야간경마 3주차입니다. 정말 야간경마 시작되고 의외의 결과들이 많이 속출되면서 여러분들 배팅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좀 잘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엉터당터하는 마필들이 입상을 하는 그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원했던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1호 경마 제가 제목에 몇 경주 승부 봅시다 라고 잘 안 써드리는 그런 타입인데, 지난주 코리아컵은 워낙 자신이 있었고 오랜 시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코리아컵은 무조건적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코리아컵 승부를 제목에다가 공지를 해드렸거든요. 딕테이언 7번이었죠. 1번 8세 추인마 가지고 승부를 들어가면서 쌍승식 45배, 3쌍승식이 130배가 넘었습니다. 자, 거기서 한구라를 했는데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김주원과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코리아컵 함께 해주시면서 거기서 본전 찾으셨다, 내지는 여기서 이겼다 하시는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위안이 됐습니다. 자, 그럼 코리아컵 같은 경주들 이번 주에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승부처는 5경주와 8경주로 금요경마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도 문자 패키지 금토일 4만원 문자 패키지는 선착순 100명에 한해서 진행되니까 조금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1경주부터 바로 출발을 할게요. 자, 1경주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주행검사 내용이 기가 막혔어요. 이 4번막 금화 어댑트, 그리고 데뷔전 강자 틈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6번막 금성, 이 두 마리가 점배당 깜빡입니다. 이거 깰만한 말이 사실 없어요. 자, 여기서 쌍승식까지 믿고 가는 축은 이 4번막 금화 어댑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혈통적인 기대감도 있는 마필이고요. 특히나 이 금화 어댑터는 27조 이상형 마방에서 금년 하반기 가장 기대하고 있는 신마 가운데 한 마리더라고요. 이게 데뷔를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좀 말을 만들어가지고 주행검사를 받는 바람에 데뷔가 살짝 늦어졌다고 합니다. 해서 이게 하반기에 데뷔하게 된 거고요. 그만큼 주행 완성도는 더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 과정 자체도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고, 당장 6등급에선 누굴 만나도 우승할 수 있는 막강 스피드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금화 어댑터는 웬만하면 우승하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 마필이에요. 복승식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3쌍까지 4번 중심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고, 후차콘도 큰 이변이 없다라면은 이 김도현 마방에서 그나마 이번 주 가장 기대하고 있는 6번막 금성이 오는 점배당 깜빡이가 현재로서는 유력합니다. 자, 이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말 사실 없어요. 6이 잘 타면 변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들처럼 배당이 터지면 옅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안 해드려요. 이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깜빡이 끝날 가능성이 90% 정도이기 때문에 그 10%의 확률 가지고 괜히 1경주부터 여러분들 돈 버리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라리 3복3쌍을 노리자면요, 이 8번마 신천 저스티스나 9번마 화려한 순간 같은 마필들이 끈기가 괜찮아요. 거기에 2번마 톱랭커 같은 말들, 그래서 2번이나 8번이나 9번 이런 마필들을 3복 3쌍으로 엮어 가볼 만한, 이제 환수를 좀 더 올려볼 만한 이 착순권 세력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1경주는 크게 변수 없을 것 같아요. 4번, 6번 깜빡이 한 방 인정하면서 2, 8, 9 세 마리의 3복 3쌍까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 6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부진마 난타전 경주나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게임인데요. 일단 눈여겨볼 만한 말은 이 5번마 하이 레벨이라는 마필이에요. 이거 8월 2일 방송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 배당이 터지면 하이 레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원래 사전 인기도 거의 8, 9위권, 인기 꼴찌권 마필이었거든요. 종합지 백판짜리 말이었는데 현장 가니까 인기 4위까지 팔리더라고요. 이 역시 하무선 바방
현장 소스가 너무 강하게 나오는 마방 중에 한 군데인 것 같습니다. 직전에는 늘어난 거리에 대한 적응력 때문에 마방에서도 걱정을 했고 저도 가능성을 아예 없다라고 봤는데 야, 이 늘어난 거리에서도 나름 끈기 있게 뛰면서 3위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이제 중거리에 대한 가능성도 보였고 이번에는 상대들 보십시오. 정말 자신보다 더 못한 애들과의 대결입니다. 이 권호찬이가 이번 주 가장 기대하고 있는 마필이라 이 하이 레벨은 여기서는 뭐 실수만 안 하면은 저는 온다라고 봐요. 저 혼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5번은 삼복승시까지 믿어볼 만한 충막감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재 능력으로 보면 이 외곽에 있는 8번마 챔프킹과 10번마 브리도 캡틴이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더 잠재 능력이 좋은 마필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훈련 내용이 좋았던 건 이 7번마 리먼티의 훈련 내용이 괜찮았어요. 부족한 결정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뭐 병합 조기도 실시하는 등 나름 훈련 패턴에 변화를 주면서 정말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기로는 4번마 퍼펙트 아닌데 지금 컨디션이 베스트는 아니라서 그게 좀 염려스럽긴 한데요. 제가 4번까지는 도전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 중심으로 공략을 하는 게임이 맞고 일단 잠재력으로 밀어붙일 8번, 10번 이 두 마리는 기본입니다. 이거 두 마리는 무조건적으로 기본으로 엮어 가셔야 되고 그 밖에 4번이나 이제 7번 같은 마필들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데려가는 막건 정도로 공략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어느 정도 혼전 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인기는 5번마 타이거 어퍼컷 쪽으로 좀 인기가 집중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데뷔전 때 나름 뒷심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이번에 다실바로 안장이 교체가 되면서 거리까지 1200. 그래서 많은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뚜렷한 능력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잠재 능력 하나 가지고 팔리는데 저는 5번마 타이거 어퍼컷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상대들보다 한 발 앞서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주행 모습입니다. 그래서 5번보다는 차라리 배당이 조금 더 나오는 이 9번마 실버스톤을 여러분들께 추천마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은 기가 막히게 좋아졌어요. 이게 원래 8월 1일 당시에 배당 안고 쌌던 마필입니다. 말 만들어가지고 마방에서 이제 정면 승부를 한번 나섰는데 3위로 아쉽게 불발이 됐어요. 그리고 직접 8월 31일 경주 당시엔 현종이가 말을 너무 잘못 탔습니다. 상태는 기가 막혔거든요. 근데 이건 등짝에서 말을 제대로 못 몰아줘서 걸음을 싹 다 뽑아내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윤영은 마방에서 멀록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멀록 기술하면은 뭐 실버스톤의 능력 100%다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기수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번 중심으로 3복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본 막고는 5번이긴 합니다만 이 4번마 에이스선도 마필 상태가 괜찮고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3번 매직쇼 같은 것도 초반에 스피드 살려서 최대한 앞에 붙여놓으면 3번도 여기서 되는 말입니다. 그 밖에 뭐 7번마 위닝트리도 2번 뛰어서 데뷔전 입상을 해봤었던 마필이거든요. 지금 공백 때문에 좀 믿어 못 믿어 수준이긴 합니다만 훈련 때 컨디션은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도 다 가능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9번 중심으로는 배당이 다 괜찮기 때문에 5번 이 타이거 어퍼컷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면서 3, 4, 7의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으로 이번 경주부터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3번마 압도적 넘버원, 4번마 하늘평정, 거기에 6번마 하늘폭풍, 그리고 외곽으로 가면 9번마 타이거몬스터와 10번마 그랜드모어. 자, 빠른 마필들이 많은데 여기서 뭐 인기마가 아닌 게 하늘평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운다고 보고요. 예, 안 되는 말이고요. 자, 36910 인기마 4마리가 초반 선두권 경합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뒷신마가 유리한 거 아니냐? 뒷신마 가운데
날아올 만한 뒷심마가 없어요. 그나마 뮤라이크먼이나 이 상하이 썬더 같은 말이 괜찮긴 한데 1번은 모래 맞으면 안 껴서 저는 크게 경쟁력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상하이 썬더가 이변을 만들 수 있는 이제 뒷심 세력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뚜렷한 뒷심만은 없는 경주라 결국 이 3번, 6번, 9번, 10번 이 3, 6, 9텐 4마리의 선두권 후보들이 싸우는 와중에서 그냥 이대로 끝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요. 자, 그럼 여기서 충막감으로 봐야 될 말은 누구냐? 일단 마필 순수한 능력으로 보면요. 그랜드모어가 가장 센 말입니다. 이 주법이 안 좋아요. 주법이 안 좋긴 합니다만 주법이 안 좋아도 단거리이기 때문에 크게 주법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주법이 좋으면 금상첨화이긴 하겠습니다만 단거리 경주는 스피드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법보다는 스피드가 좋은 말이 선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10번마 그랜드모어가 스피드가 원체 뛰어난 마필이고 안쪽에 3번, 6번, 9번을 달고 뛰어야 되는 경주긴 합니다만 제가 지난주 마사회 해설 방송에서 또다시 설명을 드렸는데 비슷한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선행 후보들이 앞선에서 싸울 때 게이트상으로 누가 가장 유리할까? 일반적으로는 안쪽 게이트가 가장 유리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최외곽이 유리합니다. 이 빠른 말들이 이렇게 36910이 있다라고 쳤을 때 순발력도 다 비슷하거든요. 이 중에서 경주 운영하기는 최외곽이 10번이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3번 같은 게 이제 선행작전으로 밀고 나왔는데 6이나 9나 10이 넘어가 버린다. 얘 죽는 거예요. 따라가자니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긴 어렵고 6번도 마찬가지고 이제 9번 정도면은 모래를 피하면서 탈 수는 있겠죠. 그리고 10번도 게이트가 가장 외곽이긴 해도 안쪽 369를 보면서 어차피 순발력과 스피드는 비슷하거든요. 맞춰가면서 탈 수 있거든요. 안에 갇힐 염려도 없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최외곽이기 때문에 3, 4코너 부근에서 내리막길이거든요. 먼저 페달 밟고 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장 타기가 좋은 게 이 외곽이라고 보시면 돼요. 빠른 말들이 그것도 비슷한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모여있는 경주에선 말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따져봤을 때 스피드도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뭐 운영하기도 나쁜 게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랜드모어가 선두권에서는 가장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10번 중심으로 붙어볼 만한 경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뭐 도전 세력은 369죠. 선행마 3마리 거기에 변수는 8번 상하이 썬더가 앞 369가 다 죽었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말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4경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5등급 1400이고요. 오늘 100만 프로젝트 진행 경주입니다. 자, 100만 프로젝트 지난주에 좀 부진했는데 만회해야죠. 항상 흑자를 달성해왔던 100만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1년 단위긴 합니다만 벌어놓은 게 많아서 한 주 까먹었다고 해서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팬 여러분들 가운데 특히나 이 100만 프로젝트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보고 배팅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과 맞춰 먹을 수 있는 경주로 선정을 해봤어요. 오늘 부산도 그렇고요. 내일 그리고 모레 주말에 있을 서울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100만 프로젝트는 금토일 3일 연장으로 잡아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5경주도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여러분들과 막건 사서 맞춰 먹을 수 있는 경주니까 놓치지 마시고 5경주 꼭 현장 속보나 문자 정보 함께 하신 다음에 김주원과 한 배 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4등급 18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3번마 슈포더문과 4번마 벌교마술사 잠재 능력으로는 두 마리가 한 수 위에요. 한 수 위인데 이게 불안한 게 있어요.
3번, 4번 두 마리 모두 다 장거리를 처음 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벌교마술사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십시오. 부담 중량 57.5예요. 가장 높죠. 거기에 얘는 발 바꾸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자구보 위주로 뜁니다. 이 자구보 위주로 뛴다라는 건 직선에서 발 바꿈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이것도 제가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과천이나 부산은 똑같죠. 이렇게 출발해서 트랙을 이렇게 돌아 나가죠. 이쪽 방향입니다. 진행이. 그쵸? 시계 반대 방향. 자, 여기서 이제 1800이 시작이 됐다 쳐보죠. 시작하면요. 서울 과천은 똑같아요. 오른쪽 발을 씁니다. 오른쪽 발. 오른쪽 발을 쓰는 게 무슨 이야기냐? 그거는 이제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답보 변환에 관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올려놨던 영상이 있었는데 이 유튜브 제재로 계정이 폭파가 되면서 그 영상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조만간 제가 다시 올려드릴 텐데 어쨌거나 이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시작은 우구보. 이제 코너 구간 1, 2코너죠? 이렇게 1, 2코너. 우리가 왼쪽으로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왼쪽으로 돌면 중심이 왼쪽으로 가겠죠. 이 코너 구간에서 왼쪽 발을 써야 돼요. 여기서 좌구보. 다시 직선 구간에서는 직선이기 때문에 우구보. 3, 4코너에서 좌구보. 마지막 결승주로 피니시 구간에선 직선주로기 때문에 우구보. 근데 여기서 발바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발바꿈이 안 되면 뭐냐? 이것도 제가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장을 보고 무거운 봉다리를 들고 집으로 기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한 손으로 봉다리를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리가 짧으면은 갈 수 있어요. 뭐 1, 2분 내외 거리면은 한 손으로도 들고도 갈 수 있는데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이 들겠죠.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 오른손으로 들었다 치면은 왼손으로 한번 바꿉니다. 이 무게 부담감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 손에 부하가 걸리는 걸 이제 좀 분산시켜주는 효과인데 경주마도 똑같아요. 한쪽 발에 계속 힘을 실어서 뛰다 보면요. 다리 부러집니다. 아니면 퍼지던가. 그래서 발바꿈을 구간별에 맞춰서 잘해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물론 단거리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무거운 봉지 들고도 1, 2분 가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짧은 거리는 갈 수 있잖아요. 긴 거리는 힘들고 해서 주법이 안 좋은 말, 답보 변환이 안 되는 말은 단거리는 크게 상관은 없다. 앞서 경주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슈퍼도몬 둘 다 첫거리 도전인데 얘는 주법은 좋거든요. 그리고 얘는 주법은 안 좋아. 근데 능력은 둘 다 출중해. 근데 이게 깜빡이야. 얜 또 57.5. 이걸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3, 4로 들어오면 능력대로 들어오는 게 맞는데 위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굳이 3, 4 깜빡이로 때릴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라리 저는 벌교 마술사와 동반 출전하는 8번마 빅조스가 상대적으로는 더 재밌어 보입니다. 직전 승급전이라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훈련 때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뭐 지금 3, 4가 강하긴 합니다만 첫거리 도전. 나머지 애들은 빅조스가 해볼만 하거든요. 이런 편성이라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번을 3보까지 노리는 축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고 3, 4 가운데 동일부 중에 중거리였으면 4가 무조건 이깁니다. 직전에 저희 4번 쌍대가리 놓고 슈퍼도문이 부러질 가능성 열어두면서 한구라 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얘는 부중도 낮고 발도 잘 써요. 여긴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3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 순위로 같은 집말 4. 거기에 얘네들이 부러지면 이제 뭐 2번마 닥터캐슬이나 9번마 인디고스트 같이 최근에 동거리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 혼합 4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선행을 어메이징 풋이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이제 이치오케이나 BK 거리 밀고 나올 텐데 이 3번, 5번, 7번이 선행이에요.
그냥 7위 선행 나간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직전처럼 편하게 선행을 나가긴 어렵다 이거죠. 물론 여기는 4등급입니다. 직전에 3등급 점핑해서 깜짝 입상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선행마에게 너무 유리한 주로 흐름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번에 7번이 버틸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3번, 5번은 어떻게 되느냐? 선행 못 가면은 제가 봤을 때 둘 다 안 돼요. 해서 여기는 선의권 마필들 1번마 쉐클로드 8번마 레이스맨 승급마 2마리 그리고 9번마 월드 리스트캣 이렇게 도전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추위권에 6번마 블루스카이도 날아올 가능성이 있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충마는 누구냐? 일단 기존 4등급 마필들보다는 승급전에 나서는 1번, 8번이 저는 더 세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스피드도 좋고 게이트도 잘 잡은 1번마 쉐클로드가 충막감으로는 조금 더 야간경마 특성상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선두권에 붙여뛰는 말이 야간경마 특성상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8번, 9번, 6번 이런 뒷심마 위주로 해서 이번 8경주 붙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선두권은 좀 과감하게 쳐내고 한번 붙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고요. 오늘 부산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서 5경주 100만 프로젝트 진행 경주와 더불어서 오늘 8경주 정말 자신있게 배팅 강도 올려서 때리는 경주인데요. 여기는 여러가지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라 전개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선행을 나가고 누가 따라가는 건지도 정리가 됐고요. 또 직선에서 올라올 말 중에 어떤 말이 마방에서 기대감을 갖고 지금 이빠이 가는지 그리고 훈련 내용은 누가 좋았는지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된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눈에는 정말로 쉬운 경주예요. 오늘 가장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승부처고 이번 8경주 맞춰서 오늘 이기고 끝낼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현장 속보 내지는 문자 정보 확인하신 다음에 마지막 경주는 김주원 아닙니까? 김주원과 한 배 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금요 해설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현장에서도 좀 호흡하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 시청료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준비해서 좋은 내용 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